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역사가 좋으니 그 첫 번째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극기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표지는 이렇고 두 번째 면에는 이렇게 태극기를 색칠을 하고 태극기에 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면에는 이렇게 태극기에 관해서 쓸 수 있도록 마지막 면에는 우리나라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이렇게 태극기를 색칠할 수 있게 만들어진 도안과 태극기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색상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태극기를 색칠해야 하니 색연필이 필요하고 이렇게 풀도 필요해요. 가위도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찍찍이로 이렇게 8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찍이도 필요해요. 그럼 오늘의 첫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속 내용을 채우기 전에 책 모양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두꺼운 도화지를 이용을 했어요.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이 두꺼운 도화지를 구매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한 장을 꺼내서 제가 이렇게 만든 책 크기하고 이 두꺼운 도화지 크기하고 다르죠? 그래서 잘라줄 거예요. 일단 두꺼운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일단 두꺼운 도화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고 이 반을 잘라주세요. 저는 칼을 사용할게요. 칼은 위험하니 어린이 친구들은 어른분들께 부탁드려주세요. 자, 잘라서 2장이 나왔어요. 저희는 오늘 이 2장 중에 한 장만 사용할 거니까 한 장은 내려놔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모서리를 잘라줘야 할 텐데 저는 요 만든 틀이 있어서 요 만든 틀을 대고 따라 그려줄게요. 자, 따라 그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양 모서리를 잘 맞추어서
자, 따라 그렸더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오려줄 건데 여기 그려놓은 모양에 맞게 오려주면 되겠죠? 네, 오려주세요. 다 오려주었어요. 오려주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제 요거를 반으로 접어주시면 오늘의 책 만들기 틀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책 만들기 틀은 굉장히 쉽죠? 쉽기 때문에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표지를 꾸며봐야 되겠죠? 표지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요 태극 무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빨간색, 파란색 색칠 준비해 달라고 하시죠? 요 빨간색, 파란색 색칠을 가로 5cm, 세로 5cm, 세로 10cm 정도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표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 태극기 크기에 맞게 종이를 오려주세요. 자, 이렇게 길게 오렸죠? 그러면 이제 자, 태극 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태극 무늬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태극 무늬가 나올 수 있게 모양을 그려서 잘라줄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잘? 제가 여기에 띄워 놓을게요. 여기 사진 참고해 주세요. 띄워 놓는 사진. 혹시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요 모양으로 그릴 건데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부분에 사진으로 띄워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요거를 오려줄 거예요. 그림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서 오려주시면 돼요. 자, 오렸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태극 무늬는 빨간색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파란색도 있어야 하니까 파란색도 똑같은 크기로 오려줄게요. 파란색도 오렸어요. 근데 파란색은 이렇게 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파란색은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어 붙이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모서리 2곳만 잘라줄게요. 2곳만 잘라주세요.
자,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두 곳만 잘라주세요. 할게요. 자, 잘랐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태극 무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태극 무늬를 만들 때 우리 요 태극기 봤던 거 기억하죠? 기억나시죠? 태극기는 태극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위로 갈 수 있게 해서 우리 자른 이렇게 모서리 면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태극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이 빨간색 그린 거에 연필 자국이 보인다고, 지금 저도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연필 자국이 보인다고 뒤집으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보이는데 연필 자국이 보인다고 이렇게 뒤집어서 안 보이는 면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태극 무늬가 안 나와요. 태극 무늬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필 자국이 보이셔도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태극 무늬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태극 무늬를 요 앞 표지에 붙여줄 건데 이렇게 표지에 붙일 때 유의하실 점이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다 붙이셔서 이렇게 열리면 책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막힌 면이 왼쪽으로 가게 해서 붙여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샘플북을 보시면 중앙에 있죠? 중앙에 붙여주셔야 돼요. 이 태극 무늬는. 자, 표지에 태극 무늬가 생겼어요. 이제 표지에 제목과 누구 것인지 표시하는 이름을 써줘야 하겠죠? 저는 우리나라 태극기라는 이름을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목을 써주시면 되세요. 우리 제목을 쓰거나 속내용을 쓸 때는 절대로 연필을 사용하지 않아요. 연필로 쓰면은 나중에 지워져서 무슨 글씨인지 누구 것인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이나 사인펜, 매직, 두꺼운 펜 종류로 제목이나 속 글씨를 쓰도록 해요. 우리
여기 요 태극기도 칠해줄게요. 자, 다 칠해주었어요. 태극기. 자, 이렇게 태극기도 다 칠해주었고, 어머, 거꾸로 들었네? 이렇게 태극기도 다 칠해주었고, 이렇게 표지도 꾸며주었어요. 이렇게 표지도 꾸며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내용을 채워봐야 될 텐데, 내용을 채우기 전에 찍찍이 먼저 달고 갈까요? 찍찍이를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띠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긴 띠지가 필요해요. 너무 길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 여기 잘라주시고, 요 정도만 사용할 건데, 요게 6cm 정도 되거든요. 6cm 정도. 그리고 가루는 요렇게, 요건 6cm 되고 요거는 2cm 정도 돼요. 요 정도 두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뒤에 요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한 1cm 정도만 살짝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 접은 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요거를 여기 반 접은 부분을 풀칠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를 붙일 수 있게 접어놓은 거 있죠. 여기다 풀칠을 해서 책이랑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최대한 가운데로 붙여주세요. 가운데로 붙이셔서 꼭 붙을 수 있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 찍찍이가 붙어야 되겠죠? 찍찍이를 붙여줄 거예요. 자, 찍찍이 이렇게 앞 뒤에 테이프를 떼서 붙여주세요. 한쪽 면에 붙이시고 그 붙이시고 나서 반대쪽 면에도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여기까지. 자, 한쪽 면 붙이셨죠? 붙이셨으면 그냥 덮어주세요. 책 닫듯이 덮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찍찍이가 생겨요. 이렇게 찍찍이가 생겨요. 보이시죠? 찍찍이 생긴 거. 여기. 그러면 책 틀은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이제 책 총 내용을 채워볼 건데 여기 면이랑 여기 면을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 여기 면부터 채워볼게요. 여기 면에 붙일 태극기는 이렇게 색칠한 태극기예요. 요 태극기를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면에는 그 우리나라 태극기의 가장 중앙에 있는 태극 있죠? 태극 무늬의 의미에 대해서 써볼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셨죠? 이렇게 가운데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속지에 글씨를 쓸 때 뭘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연필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좀 두꺼워야 보기 편해요. 그래서 제목은 색연필로 적어줄 거고요. 내용은 볼펜으로 적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스테들러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본문 내용을 쓸 때는 조금 얇은 펜이 좋거든요. 얇은 펜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시면 볼펜도 괜찮아요. 색깔 있는 볼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볼펜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책에 적어서 넣는 내용은 자막으로 다 이렇게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놓치셨으면 그거를 보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제목을 우리나라 태극기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태극기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지금 여기 색칠한 태극기 붙인 면에는, 이쪽 면에는 그 태극의 의미에 대해서 적을 건데, 가운데 있는 게 태극무늬잖아요. 그래서 태극무늬에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태극무늬에 대해서 쓴다는 걸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위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밑으로 뺐는데, 위에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위로 빼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나라 태극기 중에 태극의 의미는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적어볼까요?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 바로 요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태극무늬의 의미라고 해요. 벌써 한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옆에 페이지를 채워볼 건데, 이 옆에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색칠하신 태극기 말고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져 있는 태극기가 있어요. 요 태극기를 붙여주세요. 요 태극기도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무늬 중에 태극무늬의 의미에 대해서는 썼는데, 우리 뭐에 대해서 안 썼죠? 어떤 거에 대해서 쓰질 않았죠? 네, 맞아요. 태극무늬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의미하는 것과 4개의 괴가 의미하는 걸 쓰진 않았어요. 가장 먼저 써볼 거는 빨간색에 관한 거예요. 우리 이 페이지에 태극 무늬에 대해서 쓴다고, 태극 무늬에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선으로 뺐던 거 기억하죠? 그것처럼 빨간색에도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빼주세요. 빼서 적어줄 건데, 빨간색은 양, 위, 존기, 왼쪽을 뜻한다고 해요.
적색, 양, 위, 존귀, 왼쪽을 뜻해요. 그리고 그럼 우리 이제 빨간색을 써봤으니까 파란색도 써봐야 되겠죠. 파란색은 아래, 희망, 오른쪽을 뜻한다고 해요. 청색, 아래, 희망, 오른쪽을 뜻함. 자, 그러면 우리 빨간색과 파란색에 대해서, 파란색이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하얀 바탕이 뜻하는 바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하얀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백이민족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하얀 바탕, 밝음과 순수,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냄. 자, 그러면 색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 4가지 괴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4가지 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볼 건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건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건괴는 동쪽을 상징하고 하늘, 그리고 춘분을 상징한다고 해요. 건, 동쪽, 하늘, 춘분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곤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곤괴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리기 쉬워하는 괴일 것 같기도 한데요. 곤괴는 서쪽, 그리고 땅, 하지를 상징한다고 해요. 서쪽, 땅, 그리고 하지를 상징을 해요. 네, 감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감괴는 북쪽, 그리고 동지, 물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 괴예요. 마지막 괴는 이 괴가 남았는데 이 괴는 남쪽 해 그리고 불을 상징한다고 해요. 불들을 상징하고 우리 추분을 상징한다고 해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채워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만 남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나라 국경일에 대해서 써볼 거예요.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는 국기를 개항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개항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 중에 국기를 전국적으로 개항하는 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국기를 전국적으로 개항하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국기를 전국적으로 개항하는 날은 1월 1일, 우리 새해 첫날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1월 1일에 개항을 하고 또 3월 1일,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네, 3.1절이에요. 3.1절에도 개항을 해요. 그리고 제헌절, 우리나라 법을 만든 날이죠. 이날도 개항을 하고요. 8월 15일. 네,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에도 개항을 해요.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에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죠. 그리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은 하늘이 열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날이고요. 10월 9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만들어진 날이어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에요. 우리 요 내용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1월 1일,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날은 그냥 국기를 개항하는 날이에요. 근데 조기를 개항해야 되는 날도 있어요. 조기는 태극기의 높이만큼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다는 거를 말하거든요. 이 날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위한 날이에요. 위에 기도하고 또 기억해주고 하는 날이어서 조기를 개항해야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아까 제가 처음 소개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나라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뭐를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태극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쓴다고 했어요. 그거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빈칸으로 내버려 뒀는데 여러분은 끝에서 한번 써보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태극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